안녕하십니까. 용인송담대학 혁신지원사업단장 정기삼입니다. 2020년은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또 많은 것을 잃은 한 해였습니다.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대학 또한 일찌감치 비대면 수업과 비대면 행사를 진행하는 등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전염병의 확산세는 꺾일 줄 모르고 연일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또 지난 1년 동안 혁신사업을 통해 이룬 성과를 전국 전문대학 가족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온라인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진행에 비해 많은 것이 아쉽고 허전하지만 우리 대학이 1년간 추진한 사업 결과물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4대 성과에 대해서 압축하여 발표하는 것인 만큼 부족하더라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 전문대학 가족끼리 연계와 협력을 통해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전문대학의 저력을 보여주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대학 혁신지원단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의 전문대학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송담대학 총장 최성식입니다. 예전 같으면 서로 얼굴을 보며 안부도 묻고 대학 간의 정보도 공유하고 했을 텐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대학의 2020년은 잊을 수 없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혹자는 코로나19와 충격적인 입시 결과로 잃어버린 한 해가 된 것 같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한 해 동안 교육의 혁신을 다지기 위해 공간의 혁신과 교육 방법의 혁신이라는 두 가지 큰 전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학생 친화적인 대학 교육 환경의 개선을 완성하였고 혁신적 교수법과 학습법을 대학 교육과정에 스며들게 하였습니다. 이제 막 혁신의 결과들이 발현하기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2년 이후부터는 한층 경쟁력 있고 한층 역량 있는 학생들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성과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대학이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이뤄낸 성과를 압축하여 보여드리는 자리로서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의 관점과 공간의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보여드릴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서로 얼굴을 보고 성과를 공유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나마 우리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어 대학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부디 시청하는 대학의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기원하고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부디 건승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0학년도 혁신지원사업단의 대표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송담대학교 혁신사업단장 정기삼입니다. 우리 대학교에서는 2020학년도 혁신사업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LMS 기반 자기주도 학습 체제 구축을 선정하였습니다. 다른 대학에서도 2020학년도에 LMS 구축을 많이 하셨고 원격 강의들을 다 진행을 하셨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그 원격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구성원, 즉 학생, 교수, 직원 선생님, 대학 본부 모든 구성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피드백해서 바로바로 수정을 함으로써 그 원격 강의가 굉장히 잘 진행된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대학의 이념, 그리고 프로그램 개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 내용을 PDCA 체제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송담대학교의 건학 이념은 교육 기본 이념에 입각하여 학생 인격을 도야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창의적이고 유능한 전문 직업인으로 양성하여 학생들이 개개인의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고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인재상에 녹여냈는데 자기주도적이고 인격을 갖춘 예의인, 그리고 실무 역량을 갖춘 기술인, 이웃과 사회에 공헌하는 조화인으로 하여 이것을 기억하기 쉽게 예술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인격과 기술을 함량하여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예술인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 대학에서는 학생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혁신 사업과 우리 발전 계획의 모든 프로그램들에는 학생 성공이라는 내용을 녹여놓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사업 목표는 송담 역량 강화 교육 혁신을 통한 학생 성공 체제 구축입니다. 교육 혁신 프로그램을 통하여 역량 중심 교육 방법으로 전환을 촉진하며 IR 기반의 교육 품질 관리와 학사 제도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 대표 프로그램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학혁신 프로그램은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교육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용인시가 추진하고 있는 SK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반도체 계약학과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혁신은 국제화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기반의 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대학의 건학 이념, 발전계획, 인재상, 그리고 혁신사업의 목표는 모두 학생 성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을 방문했을 때 학생 성공이라는 개념이 궁금해서 학생 성공이 뭐냐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학생 성공이라는 것은 학생이 입학해서 졸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상황이 학생이 입학해서 졸업하는 비율이 반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학생 성공의 정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에서는 미국의 조지 쿠 교수님이 주장하신 학생 성공 개념, 그러니까 고효과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생의 능동적인 참여,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성장과 발전, 이런 개념에다가 우리 건학 이념을 섞어서 학생 성공의 개념을 만들고 혁신사업 프로그램을 구축하였습니다. 혁신사업을 수행하시는 거의 모든 대학에서 LMS 시스템을 구축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추진 목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교육법을 도입하고 개별화된 맞춤교육,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2019년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처음 작성할 때 언택트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올 것이라고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2020학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우리가 교육 과정의 교육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겪게 되었습니다. 계획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년도에는 스튜디오와 LMS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2차 년도에는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해서 비교과 시스템, 계절학기, 그리고 일부 학과목에 대해서 시범적 운영을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3차 년도에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또 여러 가지 교과, 비교과 시스템, 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학년도 1월 달에 코비드-19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면적으로 원격 강의를 실시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2월까지는 코로나 상황이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3월이 되면서 우리가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언제 개강을 할 것인지, 그리고 개강을 한다면은 원격 강의를 실시해야 되는데 LMS 시스템이 과연 버텨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LMS 시스템이 버텨준다고 하더라도 강의 컨텐츠를 과연 교수님들이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에서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원격 수업 신속 지원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원격 수업 지원팀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시스템 점검이었습니다. LMS 시스템을 구축할 때 목적 자체가 비교과 시스템이나 일부 과목에 대한 원격 강의였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 강의를 했을 때 시스템이 과연 버텨줄 수 있을까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도 점검하고 소프트웨어도 점검하고 그 다음 로드 테스트도 하고 리허설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약간의 보강이 있으면 이 시스템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트워크도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네트워크는 도저히 교내망으로 버틸 수가 없어서 KT 지원팀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KT 지원팀과 상의해서 CDN 서비스를 도입을 하기로 하고 컨텐츠를 CDN 서비스에다가 탑재를 함으로써 내부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이라든지 지연을 방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LMS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더라도 안에 컨텐츠가 없으면 원격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수자들이 과연 컨텐츠 제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큰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교에는 다행스럽게 교수학습 공동체가 있었고 그 교수학습 공동체에는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원격 강의 컨텐츠를 만들어 보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도 하고 그 다음 동영상도 제작하고 유튜브에다 원격 강의 제작법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2주 만에 모든 교수님들을 교육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보적이고 좀 기초적이긴 하지만은 모든 교수님들이 3월 말에는 그 원격 강의 컨텐츠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 본부에서는 여러 가지 태블릿이라든지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그 교수님들이 원격 강의를 제공하실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의견 수렴을 통해서 원격 수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면 좋은지,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수업 운영 지침을 만들고 규정을 개정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을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 하였습니다. 실행 단계에서도 원격 수업 신속 지원팀이 중심이 되어서 학기 초에는 매일매일 거의 회의를 하다시피 했고요. 학기 중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여서 점검회의를 지속하였습니다. 특히 교수학습센터나 교육역량지원과 종합정보센터에서는 컨텐츠의 품질을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 네트워크나 시스템 문제를 점검을 하고 그 다음 학생의 민원을 받아서 그 민원을 해결하고 이런 작업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어떤 수강권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품질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1학기에 원격 강의를 처음 실시할 때는 스튜디오가 3개밖에 없었습니다. 혁신 사업으로 구축한 스튜디오가 2개가 있었고 우리가 실험 실습으로 사용하던 스튜디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 PBL 강의실을 많이 구축했는데 이 PBL 강의실에다가 그 방송 장비를 갖다 놓고 임시로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원하시는 시간에는 언제든지 와서 강의 촬영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구축하였고요. 그 다음에 강의실에서 또 녹화를 하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연구실에서 개인적으로 녹화하시는 그 교수님들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지원을 해서 그 강의 콘텐츠를 제작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타 대학에서도 경험하셨겠지만 1학기 1주차 콘텐츠는 대부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총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콘텐츠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전수조사했더니 첫 번째 제작된 콘텐츠에는 뭐 말소리가 굉장히 소리가 적다든지 아니면은 강의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다든지 경우에 따라서 화질이 굉장히 안 좋다든지 뭐 아주 특이한 경우로서는 그 강의하시는 분의 소리보다도 입에서 쩝쩝거리는 소리가 많이 난다든지 이런 콘텐츠를 다 걸러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교수님들한테 피드백을 하고 그것을 수정하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품질 관리를 함으로써 학생 만족도를 굉장히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3월 초 전면 원격 강의를 실시할 때 그때 우리가 가장 우려하였던 콘텐츠 제작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강의 환경을 조성하고 장비를 지원하고 교수 학습 공동체를 이용해서 교수님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컨텐츠를 만들고 본부에서는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강의도 제공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강의 컨텐츠를 전혀 못 만드시던 분들도 불과 2, 3주 만에 강의 컨텐츠를 만드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름 방학 때는 또 심화 과정, 심화 교육을 통해서 강의 컨텐츠의 질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그 강의들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원격 강의가 혁신적인 교수 학습 방법은 맞지만 이 학습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자기 주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 사전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전 설문조사에서도 학생의 반 정도가 그 원격 강의를 참여할 때 시간 관리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의 여러 가지 요구들, 조건들 중에 시험 관리 전략, 집중력 향상 전략, 그 다음에 뭐 줌 특강 이런 요구들을 받아들여서 그 강의를 제공하고 그 학생 주도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은 원격 수업을 다각도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서 대면 수업 못지않은 학습 효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지금 첫 번째 보이는 이 그림은 시스템을 수정하기 전에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입니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CPU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메모리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지연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도 증설하고 소프트웨어도 수정하고 해서 계산한 것이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전부 파란색으로 해서 시스템 지연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도 모니터링을 해서 이렇게 네트워크에 어떤 트래픽이 갑자기 증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경우에 따라서 접속 지연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학생들의 어떤 학습의 수강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LMS 사용자인 학생들의 원격 강의 학습 행태를 분석하였습니다. 학습 행태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아침 9시부터 접속을 시작해서 오후가 되면 피크가 됩니다. 그리고 요일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 요일도 월요일과 화요일에 접속이 많았고요. 그리고 주말인 일요일 날 접속이 있었습니다. 일요일 접속이 많은 것은 마감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측했던 부분이고요. 시간대별 접속자 중에서 그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평균 성적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오전에 접속한 학생들의 성적이 오후에 접속한 학생들 성적보다도 조금 더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접속 기기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가 예초에는 그 모바일 기계를 가지고 많이 접속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80%의 학생이 PC를 가지고 접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만 그 모바일 기계를 접속했고요. 아주 특이한 경우는 그 스마트 TV 같은 접속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기에 대한 어떤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종합해 본 결과 학생들이 심야에 접속을 하고 별로 잘 듣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들의 어떤 하나의 기호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실하게 원격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강의 평가도 1학기보다 2학기가 더 향상됐습니다. 1학기에는 원격 수업 강의보다도 현장 대면 강의가 훨씬 더 높은 그 강의 평가를 받았는데 2학기에는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원격 강의의 그 강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 이론 과목이긴 하지만 학업 성취도가 2019학년도에 비해서 2020학년도가 한 20% 높아졌다는 교수님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혁신사업의 성과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혁신사업의 전반적인 재정 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많이 재정 투입이 된 부분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입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올 수 없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부터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비대면으로 전환을 해서 프로그램들을 중단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쓴 부분이
교육 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교육 환경 개선 분야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 환경이 학습 태도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고려해서 유연한 학습 공간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다시 오게 되면은 자기 주도적 학습 또는 협동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개방형 학습 공간을 조성하고 그 강의실도 기존의 강의실보다는 창의적인 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PBL 강의실을 조성하였습니다. 또 다른 그 학습 형태의 조성은 또 PLC를 우리가 활성화했다는 겁니다. 교수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써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는 100여 분의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한 40%가 참여하고 계시고 학과 간의 융합도 잘 이루어져 있어서 융합 교과를 개발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도움을 많이 얻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을 위해서 도입한 VR 그 교육 시스템인데 이것이 우리가 뜻하지 않게 그 간호학과에서는 현장 학습을 대체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 성과는 대학의 노력과 학생의 노력이 합쳐져서 시너지를 낸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대학 유아교육과에서는 올해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학습 이런 새로운 학습, 혁신적인 학습법을 교과에 직접 도입을 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학습법을 배운 학생이 그 교내 자기주도 학습법 경진대회에 출전을 하게 됐고 이 작품이 혁신사업 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UCC 부분의 대상이었고요. 이 UCC 부분 대상 이외에도 그 UCC 부분에서 장려상, 에세이 부분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교육혁신 성과를 올해 갑자기 도입하게 된 원격 수업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학은 운 좋게도 2019년 혁신사업을 통하여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 LMS 시스템과 스튜디오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런 환경 구축을 해놓지 않았으면 올해의 성과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 원격 수업 신속 지원팀을 구성하였고 운영을 함으로써 학습권 저하나 중단 없이 학기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원격 수업의 질 관리를 위해서 교수학습센터와 학과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2중, 3중의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였고 그리고 대학 본부는 그 규정과 지침을 제정하고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강의 품질을 관리하였습니다. 1학기와 2학기 강의 평가를 해서 우리 우수 사례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중에 컨텐츠가 굉장히 잘 된 것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공유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교수님들의 강의 컨텐츠 그 제작 스킬이라든지 아니면은 품질 이런 것들을 향상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종합 분석을 통하여 개선 환류 작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대학 구성원들의 노력을 통해서 처음이었지만 학생들의 큰 불만 없이 그리고 학습권을 보장받으면서 이 학기를 마칠 수가 있었고 교육 품질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LMS 사업의 그 성과는 아니지만 2000년도에 새로 시도한 프로그램이라서 성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혁신사업에서 운영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품질 관리 그리고 성과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비교과 프로그램 모니터링단을 구성했습니다. 교수님 3분과 성과관리센터 직원 3분 이렇게 6분이 그 모니터링을 하였고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서 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의 결과를 분석하여서 성과를 관리하고 차년도에는 더 나은 교육과정을 구축하는 데 환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 액션 단계 환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차 년도인 2021학년도에도 코로나 상황은 계속 지속될 것이고 원격 강의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원격 강의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적인 교수법의 하나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2020학년도의 사례를 분석하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원격 강의의 방법도 다양화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는 원격 강의의 그 방법, 그러니까 올해는 거의 대부분 동영상 강의를 했지만 2021학년도부터는 동영상 강의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다양한 교수법들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MS 시스템을 지금 고도화 작업 중에 있고, 그리고 스튜디오도 다양한 스튜디오를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2021학년도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발전된 그 LMS를 이용한 원격 강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기반 혁신 지원 사업 교육 품질 관리 사례에 대해서 유아교육과의 김보림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인 송담대학교 유아교육과 김보림 교수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기반 혁신 지원 사업 교육 품질 관리 사례에 대하여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교육 품질 관리를 위한 CQI 개념 및 필요성, 데이터 기반 CQI 개발 사례, 데이터 기반 CQI 활용 방안 및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하여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15분간의 짧은 시간의 공유이지만 교수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할 내용이기도 하니 부족한 발표지만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육과정 품질 관리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CQI란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의 약자로 교육학에서 이것을 적용할 때에는 지속적 교육 품질 관리를 의미합니다. CQI는 당연히 그 모든 교육 과정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정규 교육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CQI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왜 CQI가 필요하냐면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의 실현을 돕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은 기존의 학생들이 학습자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보다는 이 가진 지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교수자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CQI를 통하여서 교수자가 자신의 교수의 그 반성적 사고를 돕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계적 교육과정을 절차에 따라서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단순히 이제까지 교육평가가 끝에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목표 지향적인 그런 평가로 이루어져 있다면 CQI의 그 평가는 목적의 설정에서부터 또 그것에 대한 실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한 그 평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 교육 품질 개선을 CQI를 계속하게 되면 개선할 점들을 실행하는 것을 도울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CQI 이제 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보고서가 도출이 되면 그 차기에 계획을 할 때에 근거 자료가 되고 또 체계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선적 실행을 돕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 품질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학교도 2015년도 NCS 기반의 교육 과정이 도입이 되면서부터 CQI 시스템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규 교육 과정은 현재까지 CQI 보고서가 잘 작성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데이터 기반의 비교과 CQI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의 교육 품질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셨습니다만 이게 통합된 형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교과 교육과정의 체계적인 통합 관리를 위하여서 비교과 CQI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또 비교과 교육과정의 질 높은 운영을 위하여서 학습자의 만족도 제고 및 풍부한 학습 경험 제공을 위해서 비교과 CQI의 그 필요성이 계속 제기가 되었고 그것이 개발되었습니다. 지금 보고를 들으시면서 교수님들께서 정규 교육과정을 책임지는 교수자인데 굳이 비교과 CQI까지 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편하시면서 아마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학교도 9대 핵심 역량을 선정하고 있고 그 9대 핵심 역량을 학습자들에게 함양하기 위해서 정규 교과만으로는 부족함을 많이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규 교육과정에서 부족한 그 역량을 비교과와의 통합을 통하여서 이룰 수 있다면 더욱 이상적인 교육과정으로 한 발자국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비교과의
CQI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로 보고 됩니다. 따라서 정규 교과와의 연계, 핵심 역량 향상을 위하여서 비교과 CQI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기반 CQI 개발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데이터 기반 CQI 개발 절차를 나타낸 것인데요. 우선은 비교과 CQI를 개발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문헌 연구 및 우리 대학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교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 11월서부터는 예비 CQI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예비 CQI 시스템을 2020년 6월 달에는 한번 다시 이것을 모든 부서가 아니라 한 부서를 정하여서 적용하고 분석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것을 예비적으로 적용하고 분석하면서 시스템상 보완해야 될 점, 개선해야 될 점들을 개선하고 최종 CQI를 2020년 9월서부터 그러니까 지난 학기, 2학기에 개발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지금 현재는 1월과 2월 현재는 최종 CQI 시스템 적용을 각 부서에서 현재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다 그것이 맞춰지면 2월 달에 제가 가려져서 여기가 좀 보이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2월 달에 이제 이행 수립 계획서와 각 부서에서 이 CQI를 바탕으로 하여서 비교과의 어떤 개선해 나가야 될 점들이 이렇게 보완되어지고 차기 사업 계획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CQI 시스템 이전의 준비로는 데이터 설정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자료 수집을 기반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지, 어떤 자료가 필요하지를 먼저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비전산화 모두 중요한 데이터지만 빅데이터 시대에 모든 자료를 전산화한다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야 양적 연구했을 때 수월해지고 그 비교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그 데이터들은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래서 문헌 연구를 통해서 되도록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먼저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설정된 데이터들은 이거는 CQI 이전의 작업인데요. CQI 이전에 공통된 명세서를 개발해서 공통된 비교과 명세서를 시스템화하여서 전산화하여서 기입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공유하였고 각 부서에서 공통된 명세서로 작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되면 그 다음에는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서 이제 CQI를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명세서가 작성되면 이렇게 1차, 2차, 3차에 여기 보이시듯 1차, 2차, 3차의 보고서로 운영이 됩니다. 이건 정규 교과의 시스템하고 똑같이 한 것은 앞으로 정규와 비교과 간의 통합을 위하여서 이 절차를 같이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1차 CQI 보고서는 프로그램 운영자가 지금 1차 CQI를 정규 교과에서는 담당 교수님들께서 작성하게 되어 있듯 마찬가지로 비교과 역시 마찬가지로 그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그 담당자가 1차 CQI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교수자의 반성적 성찰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2차 CQI 보고서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그 주관 부서, 그 한 부서에서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자료를 이제 모아서 매 학기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2번이 되겠죠. 그렇게 CQI 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각 부서에서 작성한 CQI를 다시 한번 수합해서 학교 전체의 비교과 CQI, 3차 CQI 보고서가 이제 작성이 되게 됩니다. 보시면 정규 교과의 CQI랑 비슷한 그런 프로세스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정규 교과의 CQI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교수자가 명확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반면 비교과는 단회성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어떤 건 정말 이례로 특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길게 있는 기간들도 다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욱더 비교과 CQI는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복잡한 그러한
매뉴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복잡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비교과 CQI입니다. 잠깐 이건 개발했던 내용이니까요. 1차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접속하여서 비교과를 명세서를 개발하고 거기에 넣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그 프로그램 마치고 나서는 비교과 CQI가 이렇게 작성이 되는데 1차는 프로그램 담당자가 여기에 보이시는 이러한 매뉴얼대로 거기에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또 단답형의 어떠한 문항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교수에 대해 교수 방법이라든가 목표 설정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적 평가들 위주로 CQI가 작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2차로는 각 부서에서 그 부서의 담당자가 이 비교과 CQI 여기에 문항을 이렇게 두고선 이 비교과가 목표 설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투입 대비 예산을 투입한 거에 효율적이게 운영이 되었는지 기간과 방법이 적절하였는지 학생들의 참여율이 어떠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이렇게 목표 설정서부터 CQI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 부서에서 학기만 1회씩 작성이 되면 3차는 2차 보고서를 전부 취합해서 결과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3차 보고서에서 중요한 것은 개선될 만한 사항들을 모으는 거, 그 다음 차기 프로그램에 이것이 반영되도록 돕는 거, 그러한 역할을 해야지 제대로 된 그 CQI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들의 역량 향상, 만족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비교과 CQI 구성 요소는 이렇게 계획, 운영, 평가,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이 다 평가된다라는 것을 아마 이렇게 보셨을 건데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바로 이것을 즉시 행해야 된다 이런 소양 이야기를 했던 것도 바로 이 교육 품질 관리가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제대로 되었는가, 그러니까 단순히 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서 잘 됐는가 안 됐는가, 목표 도달치에 얼마 있는가만 확인하는 것이 교육 품질 관리가 아니라 그 중간중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이 체크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구성이 됩니다. CQI 보고서가요. 그래서 계획에 대한 평가, 운영에 대한 평가, 평가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개선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평가가 그 목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프로그램이 마치고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던 분들도 이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1회만 특강을 운영했다 하더라도 비교과에서는 그 특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 담당자들은 자신이 운영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러한 CQI를 1차적으로 작성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학기 말이 돼서 전체 수합을 해서 그 목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계획에 대한 평가, 운영에 대한 평가, 평가에 대한 평가들을 2차 부서에서 중요하게 운영이 되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값을 넣으면 그래프화돼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잠시 CTL 거를 이렇게 넣은 건데요. 얼마에 이거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얼마였고, 그 다음에 참석자가 얼마였는지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는지, 어떤 프로그램에 적게 지원을 했는지, 적게 지원할 때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평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부서에서 해주시는 2차 보고서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거는 아주 간단한 거 그냥 가져온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1차 년도 프로그램을 다 돌리고 나서 우리 비교과 프로그램에는 어떤 역량을 주로 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됐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차기 연도에는 우리가 너무 비교과에서 인에 대한 역량이 너무 비율이 적고 또 정교과도 사실 인에 대한 그 비율이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에는 인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기 연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는 것이 3차 CQI 보고서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이 3차 CQI 1차, 2차, 3차는 예비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지금 부서에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2차 본 최종 시스템을 2차를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 2월 되면은 제가 이것을 수합해서 3차 CQI, 비교과 CQI를 도출하게 될 것인데 결과는 교수님들께 같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교수님들께서도 비교과에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규 교과와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CQI 보고서는 비교과 교육과정의 체계적인 관리, 학교 성과 관리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교수자의 교수 역량과 학습자의 핵심 역량 향상을 위해서 또 한류 개선 사항 도출 이행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 CQI 보고서의 추진 과제는 정규 교육과정과의 상호 보완적 긴밀한 연계에 대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정규를 담당하시는 교수님들께서 비정규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시고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해 주신다면 학생들이 의외로 정규 교과와 비교과가 연결되었을 때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규 교과에서 했던 공부한 그러한 코넬노트를 CTL에서 운영한 코넬노트 경진대회 출품화해서 상을 받은 경우라든가 뭐 학습법 공모전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은 정규 교과와 비정규 교과가 서로 연결되어서 운영이 될 때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비교과 교육 품질 관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비교과는 기간과 방법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므로 비교과 통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수정,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 이것을 위하여서는 비교과 통합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로 어떤 위원회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모아질 때 데이터 기반의 교육 질 관리 및 교육 정책 연구, 다시 말하면 IR이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 품질은 비교과냐 교과냐를 떠나서 이 교육 CQI가 잘 작성이 된다면 더 좋은 교육, 더 발전하는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 관계자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지원사업 데이터 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모니터링 사례에 대해서 현장 실습 지원 센터장으로 계시는 이경진 교수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장실습지원센터장 이경진입니다. 지금부터 혁신지원사업 2차년도 비교과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발표는 혁신지원사업 2차년도 비교과 프로그램 모니터링 개요, 그리고 절차 및 방법, 결과, 그에 따른 개선 및 완료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모니터링은 혁신지원 사업으로 운영 중인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성을 분석해 봄으로써 비교과 프로그램의 품질 및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지원 사업 2차년도 연차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혁신지원 사업단 내에 단장, 그리고 연차평가 참여했던 교수 3인, 성과관리센터 직원 3인으로 구성된 모니터링 팀을 구성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모니터링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비교과 프로그램 모니터링의 추진 체계도입니다. 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기초 기획과 조직 구성부터 시작해서요, 모니터링 과정 수행을 통해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효과성을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개선 사항 및 환류 사항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운영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비교과 프로그램 모니터링 보고서로 발간을 하였습니다. 또 모니터링 결과는 우리 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혁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타 대학에도 사례를 공유해서 우리 대학의 사업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대내적으로 공유, 확산시킬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럼 비교과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은 모두 1차와 2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1차는 양적 조사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었고요. 2차는 질적 조사로 담당자와 참여 학생에 대한 인터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1차 모니터링은 2020년도에 실시된 39개 비교과 프로그램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질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질문지 구성은 응답자의 기초 정보와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사항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응답자 기초 정보 같은 경우는 사업과 담당자의 성명, 그리고 프로그램 신규 연속 사업 구분,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 일자를 중심으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점검 사항으로는 목표의 적절성,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교수자의 전문성, 학습자 참여도, 홍보, 시설 및 기자재, 규정 준수, 기타 프로그램 관련된 담당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총 10문항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1차 양적 조사에 이어서 2차 모니터링은 질적 조사로 진행되었습니다. 1차 모니터링 결과 담당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 점수를 5점 만점으로 채점을 했는데요. 그 결과 우수한 평가를 한 프로그램 2개, 그리고 다소 운영과 성과가 저조하다고 평가한 프로그램 2개, 그리고 2020년도에 신규로 운영한 프로그램 중 2개를 더해서 모두 6개의 프로그램을 모니터링단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담당자와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인터뷰 결과는 모두 녹취하거나 기록해서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학생과의 대면 상담이 어려워서 일부 학생은 줌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 회의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담당자 인터뷰 내용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수한 프로그램과 운영 성과가 다소 저조한 프로그램, 그리고 신규 프로그램으로 그 질문에 약간의 차이를 두었습니다. 우수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타 프로그램에 공유 확산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하였고요. 운영 성과가 다소 저조하다고 판단됐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운영 사항의 어려움이나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는 참여 동기와 목적, 그리고 참여 과정에서의 만족스러운 점과 그렇지 못한 점을 교육 환경과 교육 내용, 방법으로 구분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또 기타 학생들이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느낀 점이나 건의사항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모니터링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모니터링 설문 분석은 온라인으로 접수된 35개의 설문 응답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전체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한 담당자들의 평가 결과를 그래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혁신지원사업 규정 준수 여부였습니다. 5점 만점에 4.71점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각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프로그램 규정과 지침을 잘 이해하고 그를 준수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다음은 프로그램 목표의 적절성이 4.57점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프로그램이 우리 대학의 교육 목표라든가 혁신 지원 사업의 교육 목표가 연계되고 있고 또 학생들의 역량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고요.
다음은 교수자의 전문성도 4.54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홍보 부분에는 4.09점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또 사업 시기나 기간도 4.06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서 좀 낮은 점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이 약간 이제 다른 항목에 비해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것은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학생들이 학교에 출석하기 어려운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제 홍보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사업이 계속해서 연기되거나 하는 상황 때문에 결과가 다른 항목에 비해서 다소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전체 평균은 4.36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차 설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 모니터링 결과를 판단할 때 비교적 혁신 지원 사업 비교과 프로그램은 성실하게 그리고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2차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입니다. 먼저 담당 직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내용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인터뷰 내용을 데이터 마이닝에서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 가장 큰 화두였던 코로나19가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학생들의 출석과 대면 활동에 제한이 생기면서 프로그램 운영 시기, 프로그램 참여 방법, 홍보 방법, 운영 내용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필요했는데요. 담당자들과의 인터뷰 결과 우수, 저조, 신규 프로그램 모두 공통적으로 담당자들은 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그럼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들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대학이 가진 저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우리 대학의 큰 강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인터뷰 결과 직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제안되었던 의견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비해서 온라인 콘텐츠가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었고요. 이것은 역시 직원들의 어려움과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비대면 활동이 확대될 것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그리고 시스템 개선에 대한 욕구들이라든가 어려움들을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학생들과의 상호작용과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이 개설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많은 담당자들이 공통적인 의견으로 내어주었습니다. 학생들의 참여율 확대 방안으로서 경진대회라든가 공모전을 통한 수상 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이 제시가 되었고요. 학생들이 참여 동기를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학과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동료가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그 참여 동기를 높이는 방안으로서 담당자들이 또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전공 자격증과 취득 연계가 되었을 때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라는 의견들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운영 효율화 방안으로 교수자와 담당 직원의 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들이 이야기가 많이 되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직무 교육이라든가 연수 그리고 관련된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학과와 담당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인터뷰는 우수 프로그램 참여 학생 4명, 저조 프로그램 5명, 그리고 신규 프로그램 4명으로 모두 13명의 학생들과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학생들은 참여 과정에 대한 경험과 기회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비교과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참여 결과가 수상으로 이어졌을 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비대면 활동이 주를 이루면서 담당 직원이라든가 교수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에 대한 요구들이 강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콘텐츠를 아주 편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욕구들도 많은 의견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동기나 후배들에게 권하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어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학생들에 대한 인터뷰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요.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참여를 망설이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대하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좀 강화하고 그리고 학과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피드백 그리고 소통 창구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교 차원에서의 시스템이라든가 인프라 구축하는 데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교과과정, 전공 자격증 취득 과정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기획이 3차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론보다는 체험, 그리고 경험을 다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이제 비대면 활동이 확대되고 학교에 이제 출석하지 않는 날들이 길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의 접근성이 좀 높은 홍보 방안들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런 점들을 반영해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우리가 개선하고 활용해야 될 사항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1, 2차 모니터링을 통해서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혁신지원사업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개선 및 완료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봤는데요. 제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구성원의 참여 확대 방안, 프로그램 운영 효율화 방안, 학습 환경 개선 방안,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효율화 방안, 지속적 성과 관리 방안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비대면 콘텐츠를 비롯한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온라인 교육 환경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학습 도구와 교수학습법의 개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비교과 프로그램에 관심이 적거나 또 참여를 망설이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구성원이 함께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학생들의 의견에서는 학과 교수님의 권유와 추천이 참여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학과 교수님들이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학생들을 지도하실 수 있도록 학과 교수 대상 프로그램 안내와 홍보가 좀 강화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담당 교수 및 직원들이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고요. 또 학생들이 어떤 홍보 매체에 익숙하고 접근성이 높은지 조사해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학생들과의 신속하고 다양한 소통 창구 마련, 그리고 성과 공유 확산을 위한 노력, 그리고 우수 학생에 대한 보상이 좀 강화될 필요성도 제언을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별 예산 배정의 합리적인 기준과 근거가 마련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의 성과와 학생들의 만족도 분석 결과를 반영해서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속적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별 특성에 적합한 학습 공간과 참여 공간의 지원, 그리고 학습자 중심의 온라인 학습 플랫폼의 재구성,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계획한 시기와 기간에 운영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차년도, 3차년도 사업 운영에서는 이를 감안한 일정을 계획하고 또 학생들이 충분히 내용을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전체 비교과 프로그램의 일정을 사전에 공지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그 일정 공유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지원 사업이 목표하는 성과와 프로그램의 연계성, 그리고 대학의 발전 계획과의 연계성, 투입 노력 대비 도출 성과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서 혁신지원 사업의 성과를 높여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2차년도 비교과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송담 역량 강화 교육 혁신을 통한 학생 성공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모든 교직원이 마음과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혁신 지원 사업으로 교육 환경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짧은 동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비대면 상황에서 이렇게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개선돼서 그 대면 상황에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교육혁신 지원 사업 성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